근데 뭐 찢겼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찢어졌네 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찢어진 방향성에 대한 문제.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이 러비스타일 극장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뭐 제목은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송 초창기부터 유튜브 및 아프리카TV 게시판에 정말 미친듯이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올라왔던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조금 걸린 이유는 일단 러시아어에서 러시아 사이트에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고, 그 러시아에 있는 사이트들을 찾다 보니 그 안에 또 러시아어의 문서들이 발견되고요. 그 안에 영어 문서들이 발견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시 읽어보느냐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러시아 내에서도 아직은 정확하게 사건이 결말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어느 정도 결말을 내보려고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판단하실 수 있도록 외부에 어디에도 없던 자료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사실들이죠. 그걸 다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나 이 사건은 대충 뭐 알고 있었어. 뭐 어떻게 사람이 죽고 되게 의문점이 많던데? 뭐 혀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눈 뭐 어떻게 됐다더라. 뭐 어디서 맞은 적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이 정말 진실인 건지 아닌지 오늘 제가 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직접 러시아에서 사진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없는 사진들이 좀 많습니다. 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시신 사진들이 오늘 그대로 아마 노출이 될 겁니다. 막 징그러워요 라는 개념으로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자극성을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사진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직접 모자이크 안 된 걸 봐야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도 다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잘 봐보시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 맞는지, 아니면 이게 이상하게 외부에 있던 자료가 한국에 오면서 점점 과장이 된 건지 오늘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리 유딘입니다. 유리 유딘은 1959년 엄청나게 추운 겨울산 베이스 캠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며 어마어마할 정도로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유리유디는 갑작스러운 불안감을 느껴서 어디론가로 다급히 무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전은 곧바로 누군가 받게 되죠.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은 이고르 디아틀로프. 베이스 캠프에서 떨어져서 현재 산행을 하고 있던 탐사 대장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지금 임시 캠프,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임시 캠프를 치고 휴식 중이야. 지금 괜찮아.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유리 유디는 뭐 별일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무전은 먹통이 됩니다. 유리 유디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그리고 돌아오기를 약속됐었던 1959년 2월 12일까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기다려보고 하루를 더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무전도 없고
돌아올 기색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결국 5일 뒤 이제 수색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임시 캠프였어. 아까 말했던 그 임시 캠프로 추정되는 지역, 그곳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9명 중 5명이 발견됩니다. 나머지 4명을 찾아야 돼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악천후가 너무 심해져서요. 결국 시간을 약 3개월 정도를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온 5월 4일 그 지역에서 조금 더 먼 인근 계곡에서 나머지 4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9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실제 발견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텐트를 임시 캠프 텐트 기준으로 북쪽 나무 위로 1.5km의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계곡 쪽에 4명, 이렇게 사람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9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러시아에서 최고 미스터리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명 이것, 한국명으로는 디아들로프 고개 변사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현재까지의 요 안의 주인공은 돌아가신 분 포함 9명과 전화를 직접 한 사람, 그래서 총 10명인 겁니다. 한 명은 살았고요. 나머지 9명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그렇게 건너게 되었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이 이야기에 표면적인 이야기를 다 해본 겁니다. 뭐 어디서든 다 들을 법한, 뭐 위키백과에서도 무난히 나올 법한,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 내용인데 싶은 내용이겠지만 이제 조금 한 단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10명, 9명은 돌아가셨고 1명만 생존한 도대체 이 10명은 누구였을까부터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는 이 10명에 대한 정보가 그냥 어디에도 없고요. 그냥 탐사했던 탐험대장, 탐사대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이 컨텐츠를 처음에 준비할 때 이거 전문 등산인이구나, 등반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판단이 미스가 난 겁니다. 이들은 전문 등산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대학생입니다. 우랄 대학과 이고르 대학의 폴리테크닉 엔지니어들입니다. 이 중 5명은 대학생, 3명은 졸업생, 나머진 따라간 사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입니다. 전문 산악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잘못한 게 어떤 거였냐면 그냥 탐사대장 이렇게 하니까 산악인이구나. 그게 처음에 판단이 잘못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전문 산악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분이 바로 탐사대장 이고르 디아틀로프입니다. 나이는 당시 23세입니다. 1959년 1월 28일 이 10명의 탐사대는 러시아 우랄 산맥을 거쳐 오토르넨 산을 등반하고 2월 12일 날 베이스 캠프인 비즈아이 마을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을 때 되게 위험한 데 아니야? 아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갈 수 있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생존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등산 당일이었습니다. 등반을 이제 시작할 그 당일날 여기에 보이시는 유딘이 갑자기 열과 두통 증세, 정확하게는 뇌졸중이었습니다. 뇌졸중 증세가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을 빼고 나머지 9명이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사건을 좀 순서대로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59년입니다. 1월 28일 한 명 빼고 등산 시작. 59년 1월 31일 계곡에서 뭔가 정비를 시작하고 2월 1일 기상 악화로 인해 경로 이탈 임시 캠프를 만듭니다. 연락을 했죠. 2월 12일 날 돌아오지 않게 되고 2월 20일부터 수색을 시작했고 21일부터 25일 군, 경, 헬기 수색을 시작합니다. 2월 26일 임시 캠프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3개월 뒤인 5월 4일 추가 4명을 확인하게 된 것. 여기까지가 사건 내용의 모든 정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들이 1명의 생존자와 9명의 희생자입니다. 이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은 루드밀라, 바로 두 번째로 보이는 사람 있죠? 루드밀라 두닌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여성분, 20살입니다. 그리고 탐사대장 이고르는 23살,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바로 조로타레프 알렉산더입니다. 지금 밑에서 콧수염이 있으신 저분이시고요. 당시 캠프장이었고 37살이셨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조난 사건.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뭔가 탐사를 하기 위해 등반을 떠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조난이 돼서 갑자기 폭설이 내렸으니까 조난이 돼서 이제 돌아가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요, 현장이 이상했습니다.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 가장 큰 범주로 나누겠습니다. 희생자가 두 집단으로 분리됩니다.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제 그룹 A와 그룹 B로 부르겠습니다. 그룹 A는 텐트에서 약 1.5km 북쪽 방향으로 떨어진 쪽에 있습니다. 텐트 옆 약간 내리막길 쪽, 내리막길이 같이 있는 그쪽입니다. 거기서 총 5명이 발견된 거고요. 그룹 B는 계곡 쪽입니다. 나중에 발견된 4명이죠. 계곡 쪽에서 따로 발견된 4명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9명 전원 다 베이스 캠프에 있던 그 안에, 쉽게 임시 캠프 내부에 있진 않았어요. 임시 캠프 내부가 아닌 다 외부에 나와서 죽었다는 겁니다. 왜 밖에 있지? 처음엔 밖에서 죽었으니까 이게 밖에서 무슨 문제가 조금 있었나 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밖에서 하고 있다가 산사태를 만났나?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확인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바로 텐트입니다. 처음에 이 텐트에 대한 부분을 왜 조사를 했냐면 이 텐트 밑에 혹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유해가 있을까봐 텐트 밑부터 한번 봐보자. 텐트를 파서 확인을 하는데 텐트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겁니다. 그럼 다 나갔죠. 하지만 텐트 안에서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죠. 아마 여러분도 말로만 들었던 걸 테지만 저는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트가 무언가 좀 이상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텐트는 찢겨져 있었습니다. 내부가 약간 난도질이 된 것처럼 찢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뭔가 사람이 탈출하기 위해서 찢은 것처럼 찢은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뭔가 커터칼 같은 굉장히 날카로운 것으로서 찢는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찢겼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찢어졌네 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찢어진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뜯어진 부분이 바깥쪽 실밥이 아니라 안쪽 실밥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즉, 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멀쩡하게 텐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텐트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다 찢고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닌 안에서 밖으로 나간 형태.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실제 여기 탐사를 떠났던 9명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유류품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텐트 입구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러지? 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바깥으로 나간 형태입니다. 뭔가 밖에서 안으로 찢어졌다라고 하면 뭐 산사태에서 찢겼나? 혹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날카로운 뭔가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반대니까 말이죠. 뭔가 의심을 해보기 시작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눈 속에 혹시 발자국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죠. 눈 속 발자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눈 속 발자국은 어떤 게냐면 텐트를 기준으로 텐트에서 멀어지는 발자국, 즉 5명과 4명의 발자국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의 발자국은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외부에서 침입해서 들어왔다? 이런 건 아예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처음 그룹 A라고 말씀드렸던 북쪽 1.5km 방향입니다. 북쪽 1.5km 방향에서 보게 되면 5명이 확인이 되는데 시체 5구 중에 시체 3구가 독특한 모양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진 공개되니 혹시 조금 안 좋으면 눈을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저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북쪽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사망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몇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텐트 방향입니다. 올라가던 사람이 내려오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3구는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거 말고 2구가 더 발견됐죠. 2구는 바로 이 나무 옆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나무에서 묻힌 형태, 나무에서 이제 눈에 묻힌 형태로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도 약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옆이에요. 지금 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위치나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위치 장치를 잘 보게 되면 옆에 불이 있어요. 옆에 불이 있는 상태고 2명은 불을 쬐다가 죽은 형태입니다. 손에도 약간의 화상 흔적이 있고요. 5명은 이렇게 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외부 언론에는 옷을 속옷만 입고 있다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옷을 입지 않은 형태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조금 잘못 전달된 거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등산을 할 때 속옷만 입고 있었다라는 건 그 기능성 옷 있죠? 뭐 속된 얘기로 우리가 얘기하면 약간 내복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능성 옷을 입고 있었고 그 기능성 옷이 찢어진 형태인 거지 아예 나체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속옷까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옷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 다만 옷이 좀 헐거웠던 상태는 맞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위쪽, 약간 경사로 내리막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요, 더 큰 문제는 그룹 B입니다.
그룹 B 쪽의 문제인데요. 그룹 B는 옷을 입은 상태로 죽었어요.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옷을 입은 상태로 죽었는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 섞여 있습니다. 옷이 서로 섞여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위에 사람들의 옷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계곡에 있는 시신들은 이상할 정도로 상해가 많습니다. 다 다친 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룹 A는 다친 게 별로 없는데 그룹 B는 다 다쳐있고 옷을 다 입고 위에 옷을 갖고 있고 되게 이상한 형태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위에는 옷이 없고 깨끗하고 밑에는 옷이 있는데 굉장히 시신 상태가 안 좋고 더불어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옷에는 높은 수치의 방사능들이 확인되고요. 피부는 모두 다 오렌지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무서운데 계곡 쪽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4명 중에 1명은 우리나라 표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맞먹는 물리적 충돌로 두개골이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2명은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그리고 여성 대원이었던 루드밀라는 혀가 반듯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곡 쪽이 너무 상해가 심했던 겁니다. 위쪽은 안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러시아 당국은 당신 러시아가 아니었겠지만 조난사고라고는 발표는 했지만 의문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라서 미해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사건 진행을 어떻게 하나 해드렸냐면 그룹 A는 약간 팩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걸 지금 직접 사진으로 보여드렸고 그룹 B는 계곡 쪽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서 있는 얘기들만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정리가 안 된 느낌이라서 사실적인 내용 같은 걸 하나씩 다시 놓고요. 다 정확하게 사실만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에서 만연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 맞지 않은 게 무엇인지도 찾아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0명 중에 9명이 출발한 건 사실입니다. 2월 1일 폭설이 미친 듯이 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59년 2월 1일과 2월 2일 사이에 연락이 한 번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임시 캠퍼스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베이스 캠프요. 59년 2월 12일까지도 연락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20일부터 수색을 시작을 했고 26일 날 임시 베이스 캠프 근처에 그룹 A를 먼저 발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쪽에 있었던 옷가지가 약간 내복 같은 것만 입는 히트텍 같은 것만 입는 그 상태를 발견하고 시신이 깨끗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룹 A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벌거벗은 정도라기보다는 양말이 좀 없는 정도, 히트텍 같은 걸 입고 있는 정도죠. 그리고 임시 베이스 캠프는 안에서 밖으로 찢어져 있었다. 물건이 없어진 것도 없었다. 옷도 꽤 그대로 있었다. 귀중품도 그대로 있었다. 다 사실입니다. 이제 그룹 B에 대한 걸 좀 고쳐볼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 조금 잔인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모자이크 없이 가지고 왔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